여러분,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띵해지시나요? 식후 1시간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물이 미친 듯이 당기십니까? 이게 단순한 노화도 식곤증도 아닙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시작됐다는 뇌와 혈관의 구조 신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공복 혈당은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 떨어지는 분들이 60세 이상에서 매우 흔합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3분의 1이 당뇨 또는 전당뇨 범주에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아침 공복 혈당은 괜찮다면서 식후 스파이크를 방치합니다. 문제는 미세혈관 손상과 심장, 뇌에 가는 누적 타격이 식후 스파이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내 대학병원에서 연속 혈당 측정 CGM을 쓰리고 혈당문 65세 이상 어르신의 심백 12명을 창백 12명, 연구의 측정을 연속 측정적이 식후 1시간이 식후 1시간 혈당이 180mg per 10L를 자주 넘는 그룹은 망막 미세출혈, 미세알부민뇨 같은 초기 합병증 소견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공복 혈당은 비슷해도 식후 변동성, 혈당 변동 폭, 이 큰 분들이 더 빨리 피곤해지고 집중력 저하를 겪는다는 결과도 나왔죠. 즉, 수치 하나만 정상이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고 오르내림 폭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글라이세믹 변동성과 타이민 레인지, 가 노화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뵌 73세 최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흰 쌀밥에 김치, 바나나 하나, 우유 한 잔을 드셨습니다. 나는 당뇨가 아니야 라며 늘 안심하셨죠. 그런데 식사 40분 후면 눈이 침침해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갑자기 졸음이 밀려와 소파에서 꾸벅꾸벅, 2시간쯤 지나면 손이 덜덜 떨리고 속이 허해 과자를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두막짜리 드라마입니다. 첫막은 빠른 흡수 탄수화물로 혈당이 급상승하는 구간, 둘째 막은 과도한 인슐린 분비 이후 혈당이 급강하하며 나타나는 반응성 저혈당 구간입니다. 결과는 하루 종일 피곤, 식욕 폭주, 밤중 배고픔, 그리고 다음날 더 큰 스파이크입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실제 측정을 해보면 더 명확합니다. 최 어르신의 집 혈당계로 아침 식후 60분 혈당을 재니 195mg per 딜리터, 120분에는 83mg per 딜리터까지 떨어지며 손떨림과 공복감이 심해졌습니다. 같은 주에 아침 식단을 채소 플러스 계란 플러스 두부로 바꾸고 밥은 3분의 2 공기로 줄인 날엔 60분 148mg per 딜리터, 120분 112mg per 딜리터로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치가 말해줍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얼마나 빠르게 먹느냐가 하루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왜 위험할까요? 급상승한 혈당은 혈관 안에서 당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눈, 신장, 말초신경 같은 미세혈관에 미세균열을 남깁니다. 심장에선 부정맥을 유발하고 뇌에서는 집중력 저하와 두통,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키웁니다. 무엇보다 스파이크 이후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 몸은 당이 부족하다며 폭식 신호를 보내므로 체중과 허리 둘레가 빠르게 늘고 내장 지방이 쌓여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됩니다. 즉, 오늘의 스파이크가 내일의 당뇨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놓는 셈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를 때 혈액 속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 당화 최종 산물 AGES이 만들어집니다. 이 AGES는 혈관 내피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하는 산화질소 NO 생성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혈압이 쉽게 오르고 미세혈관이 굳어져 눈과 신장의 필터 기능이
기능이 손상됩니다. 또 식후 급강하 구간에서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장 두근거림, 손떨림, 불안이 커집니다. 노년기에 감정 기복이 식후에 유독 심해지는 이유도 이 내분비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세 가지 엔진을 기억하세요. 첫째, 포크의 순서가 잘못됐을 때입니다. 밥과 빵, 면 같은 빠른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면 위에서 곧바로 포도당이 흡수되며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채소와 단백질, 지방이 먼저 들어가면 소화 속도를 늦추고 GLP-1 같은 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 오름폭을 낮춰줍니다. 둘째, 속도입니다. 10분 만에 허겁지겁 식사하면 위 배출이 빨라져 혈당 곡선이 가팔라집니다. 셋째, 시간과 호르몬입니다. 밤늦게 탄수화물을 드시거나 수면 시간이 짧으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이 높아져 다음날 같은 식사에도 혈당이 더 크게 뜁니다. 여기에 탈수, 스트레스, 일부 약물, 스테로이드, 코 감기약에 교감신경 흥분제에 겹치면 스파이크는 더 커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흰 쌀밥과 식빵, 흰 면은 글라이세믹 지수가 높아 대략 70 to 85, 혈당 상승을 빠르게 유발합니다. 반면 채소를 먼저 드시고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곁들인 뒤 마지막에 잡곡밥을 소량 드시면 위 배출이 느려지고 인크레틴, GLP-1, GIP에 분비되어 인슐라린이 너무 늦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조절됩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채소, 화살표, 단백질, 화살표, 탄수화물 순서로 먹은 그룹은 반대 순서 대비 식후 60분 혈당이 평균 25mg per 10L에서 35mg per 10L 낮았습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 한 숟가락마다 20에서 30회 꼭꼭 씹기,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미 위험하다는 신호는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하세요. 식후 30에서 90분에 눈이 침침해지고 하품이 계속 나온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 뒤가 달아오른다. 입이 마르고 물을 많이 찾는다. 소변이 자주 나온다. 갑자기 졸리고 집중이 안 된다. 머리가 띵하다. 손끝이 저리거나 발바닥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식사 2에서 3시간 뒤에 손이 떨리고 속이 울렁거리며 심한 허기, 식욕 폭발, 식은땀, 불안, 초조가 몰려온다. 이게 바로 급상승 후 급강하의 이중 신호입니다. 더 근본적인 경고로는 허리둘레가 빠르게 늘고 목 뒤, 겨드랑이에 회갈색, 착색, 흑색 극세포증, 작은 피부 사마귀, 스킨태그가 생기는 등 인슐린 저항성의 피부 신호가 보이기도 합니다. 밤에 소변이 잦고 갈증으로 깨는 분들은 혈당이 높아 소변이 당으로 끌려나가는 삼투성 이뇨가 진행 중일 가능성도 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신호가 보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68세 이 할머니는 점심만 먹으면 머리가 멍하고 손끝이 찌릿찌릿했다며 내원하셨습니다. 혈당계가 없어도 식후 1시간 멍함, 2시간 후 심한 허기라는 패턴이 반복되면 스파이크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할머니는 반찬 순서를 바꾸고 식후 아파트 복도 12분 걷기만 도입했는데 2주 만에 식후 졸음이 거의 사라지고 밤중 야식이 끊겼습니다. 본인 표현으로 밥이 같은 밥인데 내 몸이 다르게 받아들이더라. 바로 신호를 읽고 행동을 바꾼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끊을까요? 최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3가지로 단 일주일 만에 식후 졸림이 절반으로 줄고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첫째,
포크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상에서 채소부터 5분간 충분히 드신 뒤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소량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의 최고점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식전 식초물입니다. 위험이 없고 의사와 상의하여 금기사항이 없다면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미지근한 물 200ml에서 300ml에 식초 한 작은술, 최대 한 큰술 정도를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위 배출을 늦추고 근육의 포도당 이용을 도와 식후 혈당 오름폭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셋째, 식후 10분 산책입니다. 밥 먹고 바로 일어나 집안이라도 10분 걷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꺾입니다. 다리에 있는 큰 근육이 포도당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쉽게 실천하려면 접시 3분할법을 사용하세요. 접시 반 채소, 2분의 1 단백질, 나머지 2분의 1만 탄수화물로 채웁니다. 먼저 채소 구역을 비우고 단백질을 천천히, 마지막에 탄수화물로 마무리합니다. 식초는 현미식초, 사과식초처럼 산도와 향이 부드러운 종류를 권하고 치아가 시리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농도를 더 묽게 하거나 피하셔야 합니다. 식후 걷기는 천보 기준으로 기억하시기 쉬운데 집안에서 왕복 걸어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식후 즉시, 천천히, 꾸준히입니다. 추가로 기억하실 생활 수칙입니다. 밥은 한 공기에서 4서로 줄이고 콩, 현미, 귀리를 섞어 식이섬유를 늘리세요. 과일은 식후 체짐하는 이후 소량으로 주스는 피하고 통째로 씹어 드세요. 물은 하루 헬봉 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되 식사 중 벌컥벌컥보다는 식사 사이에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7시 이후 탄수화물은 줄이고 채소, 단백질 위주로 밤늦은 과자, 빵은 금지입니다. 수면은 7시간 이상, 취침은 11시 이전을 권합니다. 아침 햇빛 15분은 생체 시계를 리셋해 새벽 코르티솔 스파이크를 낮춥니다. 스트레스는 478 호흡,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춘 뒤 입으로 8초 내쉬기로 진정시키면 식후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복용 중인 약에 스테로이드, 베타 차단제, 교감신경 흥분 성분이 있다면 담당의와 상의하여 혈당 영향과 복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여기에 구체 수치를 더해드립니다. 식이섬유는 하루 25to 30g, 단백질은 끼니마다 20to 30g을 목표로 하면 노년 근육 보존과 혈당 안정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은 주 2회,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절합니다. 요델 추군 조절은 파면데 근부는 부말은 사과, 베리류처럼 당과 섬유 균형이 좋은 것을 소량, 바나나, 포도, 주스는 식후 스파이크가 잦은 분들에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는 오전 500ml, 오후 500ml, 저녁 전 500ml처럼 나누어 드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갈증 완화만 할 정도로 소량 유지하세요. 혹시 집에 혈당 측정기가 있으신가요? 공복 혈당만 보지 마시고 식후 60분부터 90분에도 가끔 체크해 보세요. 수치가 크게 오르는 패턴을 발견하면 식단과 식사 순서를 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가 없어도 신체 신호는 훌륭한 지표입니다. 식후 졸림, 두근거림, 갈증이 잦다면 그날 저녁 탄수화물 양을 반으로 줄이고 다음날 아침은 단백질 중심으로 드셔보세요. 동일한 반찬이라도 먹는 순서와 속도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혈당계가 있으신 분들은 목표 범위도 알아두세요. 식후 1시간은 180mg per 딜리터 미만, 2시간은 140mg per 딜리터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1시간에 200을 꾸준히 넘거나 2시간에 80 이하로 자주 떨어지면 스파이크 변동이 크다는 뜻이니 식사 순서, 속도, 탄수화물 양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 CGM 대여 서비스를 활용하면 일주일만으로도 내 몸의 혈당 지도를 얻어 생활 습관을 정밀하게 맞출 수 있어요. 어르신의 목표 당화 혈색소 HbA1c는 7.0 to 7.5즈만 개인별 낙상 위험, 저혈당 위험에 따라 주치의와 맞춤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부터는 48시간 혈당 스파이크 끊기 실전 루틴입니다. 첫째 날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햇빛을 채부분둔 쬐며 천천히 걷습니다. 아침 식사는 채소 반찬 먼저, 계란, 두부, 생선을 충분히, 밥은 투털드 공기, 바나나, 빵은 아침에 드시지 마시고 오후로 미루세요. 식후 10분 걷기, 점심은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곁들이고 국은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되 국물은 반으로 줄입니다. 식전 식초물 적용 가능하신 분은 점심에도 소량 활용하세요. 오후에는 물을 나눠 마시고 과일은 2시간 뒤 사과 반쪽 정도. 저녁은 채소를 듬뿍, 흰쌀은 줄이고 콩, 잡곡을 섞거나 두부, 생선을 중심으로. 식후에도 10분 산책. 밤에는 스마트폰을 줄이고 11시 이전 취침. 첫째 날의 구체 메뉴 예시를 드리면 아침은 시금치나물, 콩나물에 삶은 계란 1개, 두부구이 1조각, 잡곡밥 소량. 점심은 고등어 구이와 상추, 오이 겉절이를 충분히. 된장국은 건더기 위주, 밥은 3분의 2. 오후 간식은 사과 반쪽과 호두 3에서 4알. 저녁은 두부김치, 볶을 때 설탕, 시럽은 생략, 채소볶음, 현미, 귀리 섞은 밥, 소량, 혹은 두부, 생선만으로 마무리. 이틀만 이렇게 해도 식후 졸림과 두근거림, 곡선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둘째 날은 같은 루틴에 속도를 더 천천히.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을 확보해 꼭꼭 씹어 드세요. 식사 전후 감정이 격해지면 호흡을 먼저 가다듬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48시간만 해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식후 졸림, 두근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최 어르신은 일주일 후 식후에 머리가 맑아졌고 밤에 배가 고파서 깨는 일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허리둘레가 쉐벙방이 줄고 아침 혈압까지 안정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사례를 더하겠습니다. 75세 한 어르신은 혈압약, 페타 차단제 복용 중이셨는데 식후 손떨림 신호가 잘 느껴지지 않아 저혈당을 자주 놓치셨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떨림, 심계 항진 같은 저혈당 경고를 둔하게 만들 수 있으니 약 복용 중인 분은 식후 졸림과 집중력 저하 같은 신경 신호를 더 예민하게 관찰하고 가능하면 식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혈당을 실제로 확인해 주시길 권합니다. 이 어르신도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조절하고 식사 순서, 속도 개선을 하며 식후 걷기를 더하니 저혈당 에피소드가 크게 줄었습니다. 의사로서 꼭 드릴 안전 경고도 있습니다. 다음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심하고 소변이 지나치게 많다. 구토, 복통, 숨이 가쁘고 과호흡을 한다. 입에서 과일 냄새가 난다. 의식이 흐려지고 몹시시 졸리다. 이는 당뇨성 케톤산증이나 고혈당성 고삼투 상태 같은 응급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 같은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은 식초물, 식사 순서, 운동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위염, 궤양, 만성 신장질환, 당뇨성 위마비가 있는 분들은 식초물과 식사 조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경고를 하나 더 드리면 고령에서 고혈당성 고삼투 상태 HHS는 의식 변화, 탈수, 극심한 피로로 나타나며 저혈당과 털림, 식은땀 과티, 절진가 보이면 지체 없이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반대로 저혈당 증상이 반복되면 낙상 위험이 커지므로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은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여 안전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절하세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겠다면 댓글에 실천 또는 기대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다짐이 몸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어머님, 아버님, 식후 졸림과 두근거림이 혈당 스파이크 신호인지 꼭 확인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막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는 포크의 순서와 속도, 밤과 스트레스에서 시작됩니다. 채소, 화살표, 단백질, 화살표, 밥, 천천히 밤늦은 탄수화물 금지. 둘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식후 졸림, 갈증, 두근거림, 자주 소변, 그리고 15시간 뒤 떨림, 폭식 욕구가 반복되면 이미 위험합니다. 셋째, 세 가지 실천으로 곡선을 낮추세요. 식전 소량 식초물, 금기 없을 때, 식후 15분 걷기, 밥은 10으로 줄이고 잡곡, 콩, 채소를 늘리기.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혈관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주 받는 질문과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들입니다. Q1. 공복 혈당은 95로 정상인데 왜 식후만 되면 졸리고 머리가 띵합니까?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식후 인슐린 분비 타이밍과 양이 맞지 않으면 혈당 곡선의 피크가 큽니다. 인슐린 저항성 초기에는 공복은 괜찮다가 식후에만 확 치솟았다가 급강하합니다. 해결책은 순서와 속도, 식후 걷기입니다. 식후 1시간 혈당 목표 미만을 기준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세요. Q2. 빵이 더 나쁜가요? 밥이 더 나쁜가요? 정제된 흰식빵, 크루아상, 달달한 빵은 지방, 특히 포화지방과 당이 같이 들어있어 혈당 스파이크와 내장지방 둘 다를 키웁니다. 흰 쌀밥도 급상승을 일으키지만 채소, 단백질, 소량 밥 순서라면 관리가 쉽습니다. 빵을 드신다면 통곡물빵, 견과류, 씨앗이 들어간 빵을 소량, 잼, 생크림은 피하세요. Q3. 식초물이 치아나 위에 해롭지 않나요? 농도가 중요합니다. 물, 탄백 3000ml에 운 작은 술 정도는 대부분 안전합니다. 치아가 시리면 빨대 사용, 양치까지 시간을 두고 역류성 식도염 위험 있는 분은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현미식초, 사과식초처럼 산도가 부드러운 제품을 권합니다. Q4. 과일은 어떤 게 안전합니까? 사과, 배, 베리류처럼 섬유가 많고 당 흡수가 느린 과일을 소량 식후 2시간 이후 드세요. 바나나, 포도, 말린 과일 주스는 당 흡수가 빨라 스파이크가 잦은 분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Q5. 외식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죠? 접시 반은 샐러드, 나물로 채우고 단백질을 충분히, 탄수화물, 밥, 면, 빵은 수량만,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달달한 소스, 빵, 디저트는 한입 맛보기 원칙, 식후 10분 매장 주변을 걷고 저녁 늦은 외식엔 탄수화물은 과감히 줄여주세요. 끝으로 실천을 돕는 생활 팁을 정리합니다.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기 습관. 한 숟가락 후 도구를 내려놓고 10초 쉬기. 투녀분 타이머 사용. 식사 시작과 동시에 타이머를 켜두고 주분분 이상 식사 시간을 확보. 식단 일기 3일만 작성. 무엇을 어떤 순서로 몇 분에 먹었는지 간단 기록. 식후 느낌, 졸림, 두근거림 또 적기. 냉장 잡곡밥 활용. 밥을 식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들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단, 소화가 불편하면 따뜻하게 드세요. 단백질 레시피 늘리기, 두부 부침, 계란찜, 연어구이, 닭가슴살 야채볶음처럼 간단한 단백질 메뉴를 레퍼토리로 준비. 견과류 응급간식, 반응성 저혈당 느낌이 오면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과 물을 먼저. 텐분 후에도 허기가 지속되면 소량의 단백질 간식, 그릭 요거트, 삶은 계란 반쪽을 추가.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는 거창한 치료보다 작은 습관의 힘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접시
반은 채소로, 단백질을 충분히, 밥은 소량. 숟가락 내려놓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식후 10분, 집 안이라도 걸어보세요. 단 48시간이면 몸은 정직하게 답합니다. 아, 이렇게 먹으면 편하구나. 그 편안함이 내일의 눈, 심장, 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혈관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